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서울시 7급 지방세법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선 이번에 나왔던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다, 난이도 올라갔다를 보시면 돼요. 원래 7급 같은 경우도 지방세는 워낙 쉽기 때문에 우선 특징이 뭐냐면 짧은 지문에 그리고 그냥 단답형 문제들, 그래서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그냥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를 거의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뭐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네, 지문 자체가 워낙 길어졌어요. 그래서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어야 돼요. 평소에는 뭐 10분 정도만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이번엔 지문이 짧은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길고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읽는데. 근데 문제 자체는 지방세 특성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법 내용만 알았으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틀린 지문 내는 거기 때문에 공부만 됐으면 맞추는데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이번엔 좀 관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낸 사이즈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냈던 것 같아요. 9급이나 7급 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사이즈가 다 작고요. 다 단답형이 거의 주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짧은 문장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몇 개밖에 없고 대부분 다 거의 반 페이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의 사이즈라서 아마 문제를 푸셨으면 그 시간에 대한 좀 압박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고, 그다음에 가끔 지엽적인 몇 개이긴 하지만 그거 빼더라도 뭐 점수 반대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1번부터 보시면서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냥 단순하게 숫자 바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1번부터 보시면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니까요, 저 국세 붙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징수는 국세로 본다면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무자가 연금소득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액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과부족분을 특별징수액에서 가감해야 되고, 가감으로 해서 추가로 납부한 특별징수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하는 환급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시면 얘는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징수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오류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플러스로 넣어야 되고 플러스로 늘리고,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다 내야 될 때 뭐 A랑 B 지자체가 있으면 A에다가 좀 더 많이 내고 B에다 적게 낸 거예요. 그러면 A에 더 낸 거를 덜어서 B로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오류를 조정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가산세나 그리고 환급할 때 환급 이자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류로 인해서 잘못 내고 받은 게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징수무자는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이건 잘못 내면 가산세가 있어요. 부족하게 내게 되면. 3번은 이제 국세랑 관련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건데, 거주자 퇴직소득에 대해서 퇴직을 현재 연금계좌에 있던가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되는 경우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에 수령이 전까지는 저희가 원천인수를 하지 않죠. 국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는다죠.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연금계좌 넣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로 수령하면 그때 가서 다시 원천인수를 하겠다.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은 단순 암기죠. 조건부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 압류 금지가 있고요, 조건부 압류 금지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1, 2, 3은 저희가 압류할 수 없는 거고,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건부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었고, 3번 보시면 신고 부과로 옳은 것은, 1번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표 신고서에 기재가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니까 과소하게 신고한 거죠. 그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하는 건데 수정신고 기한 제한이 없진 않죠. 얘네들은 우선 제적기간 내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결정 경정 통지 전까지, 그러니까 걸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 조약에 따른 상환비가 최초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보시면 후발적 사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지방세 과표나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신고자죠. 무신고한 자가 기한 후 신고 당이 걸리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을 하고,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들어가죠.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였다면 그 가산세도 취득세로 들어가는 거였고, 근데 지방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어떻게 포함시키지 않죠. 그래서 가산세가 취득세가 되긴 하겠지만 취득세를 많이 감면하겠다. 그래도 가산세는 저희가 줄여주지 않는 거고요. 4번은 그냥 세율이죠. 세율 암기사항에 물어본 거라서. 1번 같은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 아니라 1000분의 2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지방교육세인데 이건 약간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이거는 부수적인 세금이죠. 부가에서 붙는 세금인데, 보시면은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4번 보시면 4번은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4번 보시면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붙는 본세가 있잖아요. 본세 이제 따라 붙는 세금이니까 얘들은.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취득이 하나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다라고 되는데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 그리고 항공기, 선박, 그리고 기계 장비가 되죠. 근데 기계 장비 중에서는 이제 소위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저희 제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상에서 틀렸으니까 얘는 차단할 수 있고, 6번 납세담보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답이 옳지 않은 건데, 3번 보시면은 납세보증 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는 100분의 120. 저희가 담보를 제공할 때 110%를 제공하는 게 있고 120%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납세보증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 들어간 절차상 비용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20%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110%만 제공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현금도 110% 이상만 제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납세보증 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120%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보증 보험증권은 110%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 납세 담보 내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고, 네, 7번 보시면은 과세권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그 관련된 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한테 위임하던가 다른 지자체장한테 위탁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 위임할 수 있죠. 중앙행정기관장한테는 위탁 또는 위임을 할 수 없다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번은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서 거기 과세권의 귀속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에 대한 결정을 청구된다. 보시면 이게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도 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특별시 내니까 이제 그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특별시장한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였다면 이제 광역 지자체가 서로 다르니까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가겠지만,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하나의 광역 지자체였다면 이제 우선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는 청구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특별시, 자치시, 시군구를 폐지, 설치, 분리, 병합하는 경우 그로 인해 소멸되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멸된 지자체의 이제 시군구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소멸한 시군구 지역에 새로 편입하게 되는 시군구가 승계를 하게 되고, 이러한 승계의 경우 소멸 시군구 부가징수는 새로 승계하는 시군구 부가징수에 따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애들, 그러니까 소멸하는 시군구 부가징수에 따르게 되는 거죠. 8번에 등록면허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 보시면요.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하였던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던가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특별징수무자한테 가산세를 부과한다. 저희가 특별징수무자한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특별징수무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산세가 붙어요. 하지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허청장이나 이제 등록기관 장한테 저희가 위임을 시켜서 대신 좀 걷어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족하게 하든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죠. 이거는 특허청장 등한테 부탁을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9번은 저희가 압류했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해제할 수도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임의적인 해제 사유가 있고 필수적으로 압류를 풀어줘야 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다음 중에서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임의적인 해제 사유를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 3, 4 같은 경우 뭐예요? 다 필수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부가 취소가 됐다. 또 제3자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요. 제3자가 이겼어요. 그럼 압류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얘들은 바로 풀어줘야 되고 1번 같은 경우 다른 걸 제공했을 때는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분하는 거 물어본 거니까요. 10번 보시면 10번도 납세죠. 단순 암기 이제 납세지를 외웠냐 못 외웠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2번을 보시면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회원권 소유자의 주소지를 한다. 골프 회원권의 승마 회원권 같은 경우는 그 소재지죠. 그러니까 골프장, 승마장이 있는 장소에서 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 암기로 하시면 되는 거고 11번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세율복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바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의신청하고 이제 심사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청구로 넘어가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규정을 알고 있냐라고 단순히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1번은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을 또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번에 과태료는 아예 불복 대상이 되진 않고 그 다음에 3번 이의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장의 결정은 이제 기속력이 있죠. 4번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심사 청구라든가 조세심판원장한테 심판 청구를 한다고 되는데 이제 저희가 바뀌어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 청구로 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12번에 자동차세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가 된 자동차로서 상속을 받은 자동차가 있을 때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연장자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높은 자 순서대로 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저희가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뭐부터 했어요? 상속 지분이 높은 자, 그 다음이 연장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내용 보시면 되고 3번은 보시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관할 지자체에서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겠다.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이제 휘발유 뭐 이런 기름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랑 같이 움직이는 거고 당연히 그 납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세 의무자가 다 납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기름 넣으면서 다 하는 거니까. 4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환급하고 환급은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징수무자가 하는 거죠. 특별징수무자는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특별징수무자에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공제한다로 되는데 특별징수무자한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한테 납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하겠다. 그다음 13번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그 조세 감면 있죠.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보통 나오면 한 문제, 만에 두 개인데, 근데 요 조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나오면 맞추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내용들. 근데 단순하게 그 총칙이나 이런 파트 나온 거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그 총칙 그쪽 파트 나왔죠. 그래서 얘는 맞출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거라서. 다음에 옳지 않은 것에서 2번 보시면 지자체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 좀 급한 거잖아요. 급한 건데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직권을 하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지방의회로 결의로 할 수 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할 수 있다. 급하니까요.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었다. 그다음 14번에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다. 보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 사업용 건축물의 소유자,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층에 들어온 사업주가 있을 때 그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2차적으로 납세금을 지울 수 있죠. 제2차 납세를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였다. 그래도 뭐야? 납세금 진다죠. 그래서 제2차 납세 지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제2차 납세가 있다. 비과세라고 할지라도 3번 주민세 종업원분은 이제 월급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하는 건데 납세금 성립일에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월 평균 급여가 270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라면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면세가 되는 점. 근데 300만 원이죠. 300에 50을 곱한 거. 그래서 50은 50명을 의미하는 거고. 네, 4번 주민세 개인분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아닌 7월 1일이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 되죠. 15번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도 표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내용은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 이름에 따른 구분 이런 거를 좀 냈었는데 4번 보시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 원자력 이용하는 발전을 하는 자가 특정 자원분,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인데 저희 시설분이죠. 시설분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지방소비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붙는 지방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거기에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중에 21%가 이제 지방소비세가 되고요. 근데 21% 중에서도 일부 금액 뭐 5%, 6% 이런 식으로 딴 데 쓰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3번 보시면 납입관리자는 감소가 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액의 100분의 20일 중에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등한테 안분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 보시면 100분의 20일 중에 5가 아니라 100분의 20일 6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너무 구석진. 그래서 5인지 6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구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17번 보시면 재산세 부가징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자체 장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물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죠. 물납을 뭐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세무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통지하는 건 이제 5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분납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그 납부 기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간단 절차니까요. 그냥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 18번 보시면은 지방세 취득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 수수료, 취득의 물건을 판매하는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에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가에 포함한다. 우리가 취득가에 더하는 것과 더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광고, 선전비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예요? 광고비 성격인 거죠.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광고 선전,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다 광고비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증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였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같이 넘어간 증여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채무에 해당하는 건 저희가 뭐로 봐요? 저희가 유상으로 거래가 된 거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할 때는 저희 증여로 좀 잡는 것도 있지만 뭐 3번 됐고 4번 보시면 저희가 면세점이 있죠. 50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50만 원 이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다면 각각 그 전후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한 구의 건축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만 원치 사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옆에 붙어있는 땅을 30만 원치 사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붙어있는 거를 한 40만 원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세점으로만 계속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쳐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9번 보시면 지방세 부과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방세 부과 원칙은 이제 국세 부과랑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춰서 납세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방세 행정의 관행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그 관행이나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을 보고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급과세 금지를 얘기하죠. 이번에 세무공무원 지방세 과표나 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는 지방세 관계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인정되면 존중해줘라.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게 있고 3번은 근거과세예요. 근거과세인데 거기서는 뭐 명백하게 틀린 표현이 있었는데 3번 보시면 장부가 있을 때 장부에 따라서 조사해라.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 세 줄 올라가시면 마지막에서 사실과 다르던가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누락된 게 있으면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누락된 게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는 근거과세 위배가 되죠. 그래서 그게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서류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우리가 법을 적용한다. 이건 실질과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 20번 같은 경우는 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 그냥 금액 찾는 거죠. 금액하고 연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납세의무자를 대리해서 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 지방세관에서 거짓 신고한다면 1년이 아니라 2년이고요. 그 다음에 1,000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구급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7급은 워낙 저희 인원 안 뽑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봤자 뭐 매년 뽑는 게 한 3, 4명밖에 안 뽑으니까 1년에. 그래서 별로 응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내년에 9급 할 때 또 대비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근데 9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내진 않을 거거든요. 9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국세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단순 암기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국세 같은 경우는 이해 문제를 워낙 많이 내니까 걔는 이해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지방세는 거의 암기만 되시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 자체 워낙 짧게 내요. 얘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부 잘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